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이라는 밥상 인문학 명제 읽기의 신기중학교 국어교사 정지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맛볼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유명한 책인 만큼 이름을 들어본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선생님과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을 한번 맛있게 살펴보도록 해요. 선생님이 준비한 구성은 생각 맛보기, 선생님의 밥상, 황금 레시피, 친구들의 한 줄 지식, 선생님의 킥입니다. 그럼 준비됐나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생각 맛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책의 제목인 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그래요. 다들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들 텐데요. 어떤 친구들은 실험의 부작용으로 변신하게 된 어벤져스의 헐크를 떠올리기도 하고, 또 한 친구들은 마법으로 변하게 된 귀여운 녹색 괴물 슈렉을 떠올리기도 하고, 갖고 싶은 슈트를 입으며 멋있게 변신하는 아이언맨을 떠올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가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예쁘거나 멋진 모습을 떠올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책의 주인공도 변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징그러운 벌레로요. 상상을 해보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몸이 커다란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또는 자신의 가족 중 하나가 벌레로 변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다음은 책과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는 선생님의 밥상입니다. 책의 표지를 보면 무채기색이라서 그런지 밝은 느낌보다는 다소 무거운 느낌이 드는 표지네요. 우선 한 남성의 얼굴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벌레의 모습까지 보이네요. 저 남성은 이 책의 주인공인 그레고리입니다. 저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그리는 책, 바로 변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독일어를 쓰는 유대인 사회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한 상인으로 강압적이었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린 카프카의 눈에 아버지는 지독한 일벌레에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사업의 성공에만 몰입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바쁘기에 그는 줄곧 남의 손에 키워졌고, 그러던 중 그의 동생들은 제2차 세계대전에 희생당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고 어른이 된 카프카는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노동자들이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노동자 산재보험공사에서 14년간 일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노동 환경은 무척 열악했어요. 카프카는 이곳에서 일하며 관료기구의 무자비성,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돈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속속들이 꿰뚫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17년 폐결핵 진단을 받은 후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던 그는 7년 만에 4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오랜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자신의 유고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브로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덕분에 카프카의 문학세계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게 되었답니다. 다음은 책을 맛있게 읽기 위한 황금 레시피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6가지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맛보면서 바로 변신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레시피는 작가의 특징입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은 다음 2가지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선 구성적 특징은 비현실적인 사건 위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 사건, 가장 현실적인 모습. 작품 변신에서는 그 비현실적 사건이란 바로 벌레로 변하는 변신이 될 것이고, 현실적인 모습은 작품이 꾸짖고 있는 주제가 되겠네요. 다음은 기법적 특징인 사실적 묘사와 희화적 묘사입니다. 희화적 묘사란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표현한다는 의미인데, 작품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오바나 싶을 정도로
인물들의 과장적인 행동이 자주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작품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파악해가는 재미가 있을 거예요. 작품의 첫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흉측한 가축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 이렇게 작품에서는 변신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드러나지 않고 그저 변신한 결과만을 제시하며 소설이 시작됩니다.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철갑처럼 단단한 등껍질을 대고 누워 있었다. 머리를 약간 쳐들어보니 불룩하게 솟은 갈색의 배가 보였고 그 배는 다시 활 모양한 각질의 칸들로 나뉘어 있었다. 자, 이 부분도 역시나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사실적 묘사는 뒷부분에 나오는 과장적 행동과 소설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설을 읽으며 프란츠 카프카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레시피는 구성 단계 및 줄거리입니다.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성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설 변신은 5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발단입니다. 발단 단계에서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별내로 변신함이라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가족을 위해 하루 쉬지 않고 일하는 출장 영업 사원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그레고르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개입니다. 전개에는 지배인이 찾아오고 가족은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가족이 일어나라고 문을 두드리지만 그레고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합니다. 마침내 회사 지배인이 집으로 찾아오자 그레고르는 가족들 앞에서 벌레로 변한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결국 지배인은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되고 가족들은 더 이상 그레고르가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상심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 단계는 그레고르는 가족에게서 멀어지며 소외되는 단계입니다. 그레고르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들은 그를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레고르를 보면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후에야 비로소 가족을 향한 자신의 희생이 덧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절정입니다. 절정에는 그레고르는 아버지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벌레가 된 이후에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를 뒷바라지하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행동도 차츰차츰 형식적으로 변해갑니다. 가족의 사랑을 잃고 괴로움에 빠진 그레고르는 홀로 고민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말 부분입니다. 그레고르가 죽고 가족이 평화를 회복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식사도 거부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족은 그레고르가 죽자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교회로 여행을 떠나며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소설의 줄거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그래요. 주인공 그레고르가 불쌍해. 가족들이 어떻게 그래? 라며 다양한 생각이 들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시피는 인물 탐구입니다. 주인공 이름은 그레고르, 직업은 출장 영업사원입니다. 출장 영업사원은 굉장히 바쁜 직업이지요. 시간에 쫓기는 삶, 불규칙한 식사 시간, 이로 인해 지속적인 인간관계도 쉽게 맺지 못하는 일상입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계처럼 반복되고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그레고르는 피로함이 쌓이지만 오직 하나,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만으로 이겨나가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그레고르, 결국 벌레로 변하게 됩니다. 소설을 읽으며 어느새 그레고르에 공감하고 같은 편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음은 그레고르의 가족들입니다. 그레고르에게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은 노쇠하였고 여동생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모두 그레고르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한 후 경제적 능력이 상실하게 되자 모두들 그레고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지친 그들은 오히려 그레고르가 사라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라진 후에는 오히려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참 씁쓸하죠. 어떻게 보면 그레고르는 외모가 변했지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가족들은 그 마음이 변했죠. 변신. 과연 누가 변한 것일까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읽어냈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하숙하는 세 남자와 가정부입니다. 조금 전 줄거리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소설을 찬찬히 보면 그레고르가 변한 후에 방세를 받기 위해 세 남성이 하숙하러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정부도 새로 바뀌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주인공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가집니다. 이는 제3자이면서도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결국 주인공의 가족들도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씁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번째 레시피는 갈등 엿보기입니다. 갈등은 칡갈,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칡과 등나무가 어떻죠? 그래요. 서로 얽히고 설켜 있죠. 갈등은 두 의지 사이에 대립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소설은 갈등 문학이라고 할 만큼 갈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설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갈등은 그래요. 그레고르와 바로 가족들 간의 갈등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잘 드러나네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레고르를 벌레로 변하게 만들고 가족들이 그레고르를 수단시하게 만든 바로 사회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개인과 사회의 갈등까지 읽어내면 더욱 깊이 있는 읽기가 되겠네요. 자, 다섯 번째 레시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소설 속 상징적인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담아내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준비하거든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우선 공간적 배경으로 자리 잡은 방입니다. 그레고르가 변신한 후에 이 방을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는 세 번의 순간 모두 사건이 터집니다. 가족들도 여동생을 제외하고는 쉽게 방을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 모든 걸 예측할 뿐이죠. 그래요. 그레고르는 참 외롭습니다. 방은 소외와 단절의 공간이 되겠네요. 그레고르가 용기를 내서 방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가족들은 또 놀라게 되고 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사과를 던집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그레고르의 등에 박혀요. 이 상처가 곰고 골마서 계속해서 그레고르를 괴롭히게 됩니다. 이때의 사과의 의미는 아마 등이 아닌 마음에 생긴 상처가 아닐까 싶네요. 자, 여러분. 소설 속 상징적 소재는 이 외에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읽고 함께 나눠본다면 훨씬 더 풍부하고 맛있는 밥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레시피는 함께 읽을 작품입니다. 선생님이 두 작품을 제시해 보았어요. 첫 번째 작품은 1970년대 소설 퀴에노의 타인의 방입니다. 여기에도 방이 나오네요. 방은 다른 어떤 곳보다 포근하고 안락한 공간이겠죠. 특히 내 방은요. 그런데 내 방이 내 방 같지 않을 때, 타인의 방처럼 느껴질 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주인공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그 방의 가구가 되어버립니다. 이 작품은 방금 우리가 본 변신과 비교하며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겠네요. 두 번째 작품은 김수공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소설은 제목이 참 중요해요. 선생님이 소설가라도 제목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제목은 바로 배경입니다.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1964년 겨울이라는 시간적 배경,
어떤 느낌이 드나요? 도시화의 중심인 서울, 그리고 시린 계절 겨울. 이 작품에는 세 인물들이 선술집에서 만나서 서로의 이름도 묻지 않은 채 만났다가 헤어지는 내용을 다룬 소설입니다. 익명화, 개인화가 되어가는 현실을 다룬 소설인데 함께 살펴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황금 레시피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배가 좀 부른가요? 다음은 친구들이 한 줄 시식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친구들이 느낀 점을 간단히 한 줄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정답뿅 친구입니다. 이 정답뿅 친구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니 불쌍한 그레고르 유유라며 주인공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했네요. 감정이입을 굉장히 잘해서 감상했나 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권뿅영 학생은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가족 소외 문제, 더 이상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네요. 맞아요. 현실은 소설보다 더욱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니까요. 마지막으로 김뿅직 학생은 행복을 위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처럼 한 줄 시식평을 한번 남겨보도록 어떨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밥상의 마지막 순서, 선생님의 킥입니다. 소설 변신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나요? 뉴스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죠. 바빠진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나요? 우리들의 대화 없는 밥상,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여러 이유로 자식들의 보살핌 없이 요양원 가는 노인들, 가족 소외 문제, 인간성 상실 문제, 참 많기도 하죠. 여러분들도 변실을 읽고 이와 관련된 오늘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변신을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이라는 밥상, 인문학 명절기,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